안녕하세요. 안녕 나의 아일랜드 발표를 맡게 된 5월 프렌즈 13기 황정아입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워킹 홀리데이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였고 거주했던 동네는 더블린 3에 위치한 클론타프입니다. 첫 번째 직장은 프랭켄어니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올라운더 바리스타로 약 3개월 한 번 이직하여서 카페네로라고 하는 카페에서 마찬가지로 올라운더 바리스타로 약 5개월 정도 일하였습니다. 따로 어학원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 초기 정착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일랜드에 도착하시면 가장 먼저 IRP를 받으셔야 합니다. IRP는 아일랜드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받는 장기거주 허가증으로 발급처는 더블린의 경우 가르다 이미그레이션 센터, 그 외 골웨이나 코크 같은 지역에서는 지정된 갈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하시는 방법은 이민국에 가기 전에 미리 방문 날짜를 예약하시고 가셔야 되고 비용은 300유로 발생합니다. 발급받을 때까지는 영업일 기준 열흘 정도 걸리는데 주말까지 포함하면 넉넉 잡아서 2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PPS 넘버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PPS 넘버는 세금 관련을 포함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번호입니다. 발급처는 레비뉴, 그리고 발급 방법은 레비뉴 사이트에 잡레터를 등록하여서 계정을 만드시면 우편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됩니다. 임시 비밀번호를 본인의 계정에 등록하여서 계정을 만드실 수 있고 그러면 PPS 넘버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따로 들지 않으나 말씀드린 대로 잡레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직을 하신 뒤에 직장에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 발급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이지만 주말까지 포함하면 약 한 달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발급받으신 뒤에는 이직을 하셔도 새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IRP나 PPS 넘버 그리고 아일랜드의 교통카드인 립카드까지 전부 다 월프렌즈 카페에다가 포스팅 해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다프트, 한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프트는 한국의 직방, 다방과 같은 부동산 사이트로 원하는 위치, 가격을 고를 수 있으나 집주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연락을 하였을 때 답장이 잘 오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인 커뮤니티는 카카오톡 한인 톡방 다음 카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장점으로는 한국인이 살았던 집 아니면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집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만 거주하는 집에 비해서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소개시켜주는 것으로 매물이 별로 없어서 순발력이 좋아야지 잘 구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저는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제 친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집을 구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플랫폼 특성상 사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을 구하는 과정은 뷰잉 메일을 넣는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방법이라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괜찮은 예시를 많이 찾으실 수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뷰잉 메일을 넣고 답변이 와서 뷰잉을 가게 되시면 집을 둘러보기 전에 미리 동네에 가셔서 분위기를 살펴보시고 구글에 더블린이나 각 지역 데인저러스 에리아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리까지의 교통편을 확인하시고 일자리가 없으시면 주변에 일할 만한 쇼핑센터가 있는지 아니면 시티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뷰잉을 가신 뒤에는 집주인과 함께 거주하는지 아니면 하우스메이트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집 열쇠를 받기 전까진 절대로 디파짓, 즉 보증금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디파짓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곳으로 구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집은 말씀드렸다시피 더블린 3에 위치한 클론타프 동네입니다. 구한 방법은 카카오톡 한인 톡방으로 월세는 처음에는 950유로였지만 중간에 다른 친구가 같이 살게 되면서 750유로로 받았고요. 제가 살았던 방은 사진에는 안 올렸지만 더블베드가 있는 방 하나를 저 혼자 사용하였습니다.
빌은 약 50에서 60유로라고 적어놓았지만 당시에 국가에서 준 공과금 크레딧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빌은 잘 내지 않았고요. 아마 올해랑은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클론타프 동네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앞에 바다가 있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동네 자체가 조용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130번 버스를 타면은 시티센터까지 약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바다도 있고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이기 때문에 더블린 내에서 집세가 비싼 곳으로 유명했어요. 만약에 집을 구하실 때에는 더블린 남쪽이 북쪽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많고 공원 주변은 밤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를 통해서 구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인디드나 잡아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CV를 제출하시고 오프라인은 말 그대로 직접 가게에 방문하셔서 이력서를 내는 것입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직 중인 가게를 확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CV를 제출하는 건데요. 오프라인으로 CV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매니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니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버려질 가능성도 있고 직원들은 각자의 가게가 구직 중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CV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거라서 처음에 이력서를 써야 한다고 했을 때, 심지어 영어로 써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막막했어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CV를 받은 거를 관찰해 본 결과 필수적인 것들 항목만 모아놔봤습니다. CV 작성하실 때는 이름, 연락처, 비자 종류, 업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한지라던가 풀타임, 파트타임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관련 경력이 있으시면 관련 경력, 관련 자격증, 그리고 어떤 언어를 얼마만큼 구사할 수 있는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사용했던 CV이고 당시에 저는 PPS 넘버가 있었기 때문에 PPS 넘버도 존재했다고 적어 놨어요. 주의하실 점은 국적, 인종, 사진, 나이를 넣으시면 안 되고요.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힘드실 때는 워드나 애플 페이지스 같은 곳에 CV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워홀 기간 동안 카페 인터뷰를 총 3번에서 4번 정도 봤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질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워홀 프렌즈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으니까 여기서 확인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트라이얼에 가시면은 최대한 열심히 일하시면 되시고요. 일 시작하시고 첫 일주일 동안은 마음껏 실수하시고 우리나라의 포스 기계인 틸 기능을 익혀두시면 됩니다. 틸 기능을 익힐 때에는 기능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메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하셔서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암기를 잘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쁜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일에 미숙하기 때문에 테이블 정리나 설거지와 같은 숙련도가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해서 저도 일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 음료도 미숙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실수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던가 아니면 제 엉망인 라떼아트를 보고 예쁘다고 칭찬해주기도 했어요. 실수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열심히 일하시고 시간 조율이나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매니저에게 말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가짐은 이곳이 아니어도 일할 곳은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곳이 아니어도 일할 곳은 굉장히 많으니 안 맞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세요. 이거는 간단하게 적어본 건데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아일랜드의 최저시급은 12.7유로로 작년에 비해서 인상되었고요. 뱅크홀리데이는 제 기억으로 시급에서 1.5배 더 받고 선데이 피는 0. 몇 센트 정도 더 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취직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풀타임은 서류상 주 40시간을 이야기하지만 평균적으로는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일하였습니다. 일자리 구하실 때는 식대를 주는지 아니면 미니멈 타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첫 카페는 식대도 미니멈 타임도 없는 곳이라서 매번 도시락을 싸서 가거나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은 날에는 비싼 돈을 내고 샌드위치를 사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미니멈 타임이 없어서 처음에는 33시간 정도 일을 하였지만 점점 30시간, 28시간, 24시간으로 줄어들어서 매니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바뀌지 않아서 결국은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색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요. 월급을 12.7유로, 그리고 30시간에서 35시간의 중간 지점인 33시간을 일주일에 일한다고 쳤을 때 한 달에 1676유로를 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세금은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월세는 약 800유로라고 생각하였을 때 교통비 주 5회 사주를 나간다면 80유로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787유로가 남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생활비, 외식비, 여가, 그리고 공과금 등을 내셔야 해요. 아일랜드는 돈을 벌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국가라서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5번째로는 주의하실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심각한 마약 중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많이 없다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종종 마주칠 수도 있고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피어서 이것도 같이 주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일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집주인에게 들은 말이 티네이저를 조심하라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티네이저가 사고치는 거를 관찰하기도 했고 당하기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껏 한국에서만 살아와서 인종차별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갈 때도 아직도 인종차별 같은 게 존재할까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떠났었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해서 인종차별이 많진 않지만 말씀드린 티네이저나 이런 마약 중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몇 번 당했고 유럽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인종차별 외에도 아시안 피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여행 다니면서 만난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수법은 대체로 비슷했고 제가 겪은 것들은 여기서 말하기에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워홀프렌즈 카페에다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비슷한 일이 생기시면 자리를 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한자 떠나라고 하죠. 즐길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유급휴가는 작년 기준으로 1년에 21일 나왔고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마음껏 사용하시고 다른 유럽 국가는 많이들 계획하실 테니 아일랜드 국내 여행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바다 수영이라던가 미술관, 퍼레이드, 그리고 클럽, 공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일랜드에서 생활을 즐겼고요. 여기 목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중에서 추가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월 17유로로 무제한 영화 보기입니다. 시네월드라고 하는 메가박스 CGV와 같은 상영관에서 월 17유로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빌 때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영어 리스닝도 연습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는 공공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서 바닷가 따라서 자전거도 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일랜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실 계획이라면 아일랜드는 한국과 달리 자동차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수칙들이 미숙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일랜드 자전거 타는 방법도 카페에다가 올려놨고요. 그 외에 아일랜드에서 여름에 수영이라던가 피크닉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카페에 같이 올려놨으니 이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홀러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언어도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대문자 2인 사람이다. 세뇌하고 친구들과 많이 나가서 놀고 많이 나가서 놀자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집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종차별을 겪을 때도 있고 그 외에도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혼자서 썩히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많이 털어놓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성공, 실패, 이분법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시도하시고 많이 경험하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1년 즐겁게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떠나기 전에 고민했던 부분들이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 중에서는 다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많이들 다니고 내가 다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돈 아깝진 않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학원을 안 다니고 워킹홀리데이를 해본 결과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초반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다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첫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IRP 발급도 받아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일자리도 구해야 돼서 이거 외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는 아일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도 아는 사람들도 없으니 어학원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CV 작성도 도움받으시면서 지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CV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아는 사람들 소개로 직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도 제 두 번째 카페를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어학원 다니시면서 인간관계도 많이 넓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챙겨갈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모자가 있는 바람막이를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일랜드는 비가 10분 오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나라인데요. 매번 우산을 꺼냈다가 접었다가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현지인 친구들도 그냥 모자가 있는 후드 집업을 입고 다니거나 비를 맞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자가 있는 바람막이가 있으면 간편하게 비 피하시는 데는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여름을 껴서 아일랜드에 가시게 되면은 여름 옷은 얼마나 챙겨가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 제가 작년에 있었을 때 아일랜드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일주일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되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20도 안팎에서 기온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옷은 크게 안 챙기셔도 될 것 같고 음식은 햇반이나 라면 같은 것들은 거기서도 다 팔기 때문에 그 외에 간편국은 아일랜드에서 구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을 챙기시면 좋고 멸치나 사골 코인 육수 챙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골 육수가 아일랜드로 수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발견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사골 육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워홀 가기 전에 혹은 가서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워홀 가기 전에 꼭 활동적이거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외에는 친구도 가족도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운동 같은 취미를 만들어서 가시면은 즐겁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홀 가신 뒤에는 꼭 일기를 쓰시길 바랍니다. 기억은 휘발되고 사진은 아무리 많이 찍어도 잘 들춰보지 않잖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고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성할 수 있어서 블로그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일랜드에 간 뒤에 블로그를 꼬박꼬박 썼고 가끔 읽어보면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지만 항상 새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